잠깐! 최준영입니다. 다양한 지식을 연결해서 큰 이야기를 만들어내는 경험. 어디서? 위즈덤 칼리지에서 함께 하시죠. 네이버에서 위즈덤 칼리지를 검색하세요. 네, 두 번째 시간입니다. 너무 이제 기다리던 시간. 연세대학교 이남우 교수님을 미국 현지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교수님.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유. 서명을 잘 들립니다, 교수님. 제 목소리 잘 들리시나요? 네, 네, 잘 들리고요. 여기 네. 뭐 저는 이제 샌프란시스코 3주차 있고요. 어제가 미국 휴일이었죠, 그렇죠? 예. 그래서 오늘 이제 시장이 열릴 것 같습니다. 예, 좀 이따. 어제 금문교 근처에서 폭죽 많이 보셨나요? 그러니까 제가 사는 지금 있는 데는 이제 에어비앤비인데 퍼시픽 하이시라고 예. 금문교의 그 서쪽이에요. 그래서 저희 쪽에서는 잘 안 보이는데 이제 제가 있는데 근처에 또 공원이 있어서 어제 한번 가봤는데 거기도 이제 또 근처에 또 폭죽, 파이어워크스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예. 밤 한 9시 반부터 한 10시 정도 봤습니다. 예. 아유, 예. 너무 부럽습니다, 정말. 근데 이제 제가 옛날에 예. 그 홍콩 살 때 그 중국 사람들이 폭죽 터뜨리는 거에 비하면 스케일이 또 미국이 작네요. 그래요? 홍콩은 또 중국 사람들 뭐 진짜 어마어마하게 예. 터뜨릴 폭죽한 정도로. 중국이죠. 그죠? 폭죽은 중국이죠. 예, 예. 제가 예. 예전에 그 세계 그 폭죽 축제를 마카오에서 본 적이 있거든요. 그래요? 그게 이제 전 세계적인 폭죽 축제였는데 마카오에서 그걸 열었어요. 예. 깜짝 놀랐습니다, 클래스에. 네, 다 쏟아붓는구나. 네, 올인이죠. 알겠습니다. 자, 오늘은 어떤 이야기로 먼저 시작을 해볼까요? 그래서 몇 가지 뭐 매크로 얘기랑 이제 개별 기업 얘기 준비했는데 이제 첫 번째는 월스트리트저널 기사인데 예. 2분기 때 우리 원자재 값이 많이 오른 것 같지만 실제 6월 말 기준은 3월 말보다 거의 모든 원자재 가격이 하락을 했습니다. 6월 달에 많이 하락을 해서 그래서 인플레이션에 좀 도움이 되는 거 아닌가. 최근에 이제 이런 매크로 뉴스가 많이 나왔죠. 그래서 실제 뭐 10년 국채 금리가 2.9% 밑으로 오히려 내려가 있는 상황인데 이게 3.5%까지 찍었다가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뭐 국내 증시 볼 때도 그렇고 지금 전 세계에서 금융시장에서 가장 얘기가 되는 게 환율인데 오늘도 유럽이 경기 침체 리스크 때문에 유로화가 최저치, 그러니까 1유로 대비 달러 가치가 1.03으로 내려갔거든요. 그래서 그 옌 달러를 예로 들어서 그 미국 환율 이 어떻게 하반기에 되나, 그 다음에 이제 관련돼서 뭐 대만 시장의 펀드 플로우를 좀 외국인 펀드 플로우를 얘기하려고 해서 이제 그 얘기가 이제 다음에 그 TSMC 아까 그 전에 출연자분도 얘기를 하셨는데 TSMC 2분기 실적이 다음 주에 예정돼 있어요. 그 얘기랑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테슬라 전기차 그 인도 물량이 나왔잖아요. 그럼 그건 다 아는 얘기인데 그게 그 보통 우리 펀드 매니저 바이사이들이 보는 실적 대비 어떤가. 그다음에 이제 7월 20일 날 2분기 실적을 발표할 때 우리가 어떤 사항들을 좀 체크해야 되나 그런 거를 좀 살펴보죠. 예, 알겠습니다. 원자재 가격이 정말 하락을 했는데 이게 일단 인플레이션에 많은 도움이 된다. 자, 이렇게 이야기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교수님, 이게 최근에 이렇게 많이 빠진 이유가 어떻게 보시나요? 그러니까 그 이제 여기 다음 페이지 네네. 그림을 보시면 이제 월스트리트 저널 그 이제 주말판 기사인데 저도 원자재 가격이 좀 꺾인 것은 이제 뭐 그 원유 같은 거 우리 많이 보고 그러니까 이제 알았는데 이렇게까지 많이 떨어진지는 몰랐어요. 특히 이제 최근에 그 농산물도 작황이 되게 좋을 것이다. 기후가 최근에 온화해서 이제 그런 얘기가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3월 말 대비 6월 말 거의 모든 원자재 값이 분기 기준으로 하락을 했습니다. 뭐 원유, 그 다음에 천연가스는 진짜 급등을 했다가 많이 하락을 했고, 그 다음에 집 지을 때 많이 들어가는 목재, 그 다음에 그 옥수수, 뭐 밀 이런 거. 근데 이제 그런 면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어느 정도 그 연준의 그 금리 인상 정책이 경제 주체들의 심리에 영향을 미치고 그동안 이제 투기 가수요가 선물이거든요. 이건 선물 가격이니까 얼마큼 많이
투기적인 수요가 있었나. 이제 그것의 그 리버설이 여기 나타나는 것이고, 제 생각에는 이제 좀 이따 말씀드릴 그 환율에도 예. 지금 이제 달러가 뭐 20년 만에 초강세를 보이잖아요. 네. 여기도 헤지 펀드들의 그 초단기 포지션들이 지금 많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리버설 될 가능성이 상당히 있다. 그래서 하여간 전반적으로는 경기 침체로 뭐 들어갈지 안 들어갈지 지금 논의는 있지만 인플레가 뭐 이번 6월 수치는 어떨지 모르지만 하반기에 많이 좀 둔화될 수 있는 그런 한 또 요소가 되면서 어떻게 보면 그 시장, 주식시장에는 긍정적인 요소다. 우리가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그래도 뭐 긍정적인 요소가 조금씩 나오니까 예, 그나마 진짜 다행입니다. 저희 이제 또 대만 TSMC가 최근에 많은 이슈가 좀 있습니다, 교수님. 네, 그렇죠. 예. 네. 일단 뭐 대만 증시부터 먼저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릴까요? 그러니까 그 TSMC가 뭐 주가가 거의 고점 대비 50% 빠졌어요. 반토막 예. 빠졌고 어, 지난 금년에만 한 40%, 지난 한 달 사이에 한 20%. 예. 그러니까 오히려 삼성전자도 최근에 많이 빠졌지만 TSMC가 작년, 재작년에 주가가 워낙 좋았는데 삼성전자랑 약간 디커플링이 됐죠. 근데 이제 그 상승분을 뭐 다 반납을 했는데 예. 우리가 좀 더 그 시장을 놓고 보면 한국하고 대만 시장이 상반기에 둘 다 공히 로컬 커런시 그 자국 통화 기준으로 한 20% 정도 빠졌고 한국이 뭐 아시아에서 꼴찌를 야. 불명예스럽게 우리가 정말 많이 했습니다. 빠졌네요. 근데 이제 달러로 계산을 하면 예. 둘 다 한국이 로컬 커런시 기준으로 22% 빠졌으니까 달러 기준으로 거의 한 30% 빠졌고 대만 통화도 절하가 됐습니다. 원화보다는 절하폭이 적었지만 그래서 대만도 달러 기준으로 한 25% 됐고 반면에 이제 아시아 동북아시아에서 우리랑 경쟁하는 일본은 토픽스 기준으로 한 6%, 그러니까 하락률이 좀 적었죠. 그래서 그러네요. 이제 한국 대만 시장이 빠진 공통점은 둘 다 IT 비중이 높고 특히 한국은 삼성전자, 이제 대만은 TSMC 비중이 40%가 넘거든요. 그래서 삼성전자, TSMC 반도체 사이클이 이제 꺾인 것이 가장 큰 타격이다. 이제 그렇게 예. 볼 수 있고 예. 다음 페이지 보시면 그 2017년부터 매년 한국, 뭐 대만, 인도, 그러니까 이런 아시아 주요 국가에서 외국인이 순매수했는지 매도했는지 이제 그 금액을 10억 달러 기준으로 보입니다. 근데 2020년은 한국하고 대만이 외국인 순매도가 금액이 비슷했어요. 한 뭐 25조 원, 30조 원 수준. 근데 작년에는 한국에서 외국인 매도 금액이 훨씬 컸죠. 작년에 우리 외국인 매도에 뭐 우리 시장이 많이 빠졌으니까 특히 삼성전자를 중심으로. 근데 재미있는 것은 올해는 대만에서 외국인 매도가 훨씬 큽니다. 그러니까 거의 한 40조 원 예. 가까이 외국인이 대만 주식을 금년 6개월 동안 팔았고 한국에서 매도 금액은 물론 지금 뭐 우리 15조 원 넘었는데 6개월 사이에 대만에서 외국인이 판 거의 한 반 정도. 그래서 대만도 주가가 이제 저평가돼 보이기도 하지만 한국이 주가가 워낙 많이 빠져서 어떤 밸류에이션이 절대 측면이나 상대 측면에 있어서 메릿이 있어서 외국인 매도세가 조금 둔화되는. 그러니까 우리 뭐 국내 뉴스는 이제 외국인들 많이 판다고 하지만 우리가 뭐 글로벌하게 아시아 전반적으로 놓고 비교를 해야 되잖아요. 항상 뭐 그 우리가 주식이나 밸류에이션을 놓고 볼 때 한 이슈를 갖고 그 일정 시점에서만 놓고 보는 건 큰 실수를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과거 데이터랑도 놓고 보고 다른 비교할 수 있는 국가 기업하고 놓고 비교해야 되는데 결론은 외국인이 대만에서 많이 팔았다. 이제 우리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저 부분이 이제 TSMC가 많은 부분을 좀 차지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나요? 그렇죠. 그러니까 MSCI 대만 지수를 보면 예. TSMC 비중이 한 43%쯤 됩니다. 그래서 삼성전자는 한 35에서 한 40% 사이쯤 되거든요. 우선주 포함하면. 그러니까 대만이 TSMC 의존도가 더 크죠. 그러니까 여전히 시가총액이 500조 원을 넘으니까 주가가 반토막이 났는데도 그래서 뭐 대만 그러니까 그런 얘기도 있어요. 제
그 아는 그 대만 친구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중국으로부터 본토로부터 우리를 지켜주는 것은 우리 군대가 아니고 TSMC다. 그 정도로 예. 대만하고 TSMC는 진짜 불가분의 관계죠. 예. 아유 참 진짜 예 알겠습니다. 자 저런 기업이 저렇게 빠지면 그러니까요. 저 증시가 다 폭락을 해버리니까 한 국가가 흔들리고 다 있어요. 국가가 흔들리는 상황이니까 와 정말 이게 다 너무 이게 한 곳에 치우치는 건 항상 좋지 않다. 예, 이렇게 좀 보여지는데 자 교수님 오늘 환율이요 정말 이슈가 좀 많았습니다. 오늘 이제 확률이 상승이 되고 뭐 외국인 매도가 또 이어지고 뭐 이런 상황이 계속 이제 이어지고 있는데 뭐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러니까 이제 그뭐 대만하고 한국하고 상황이 비슷한 것 같아요. 그래서 환율이 오르니까 외국인이 더 주식을 팔고 그 주식판 대금을 달러로 일단 바꿔서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환율이 더 올라가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 이제 정부가 시장에 개입을 또 적극적으로 해서 최근에 외환 보유가 좀 내려갔다고 이제 그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예. 근데 이제 그 외국인이 무조건 그 환율이 올라간다고 주식을 팔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제 글로벌리 지금 이제 리스크 애피타이트이 좀 조심하는 분위기니까 그 달러로 이제 자금이 모이고 그다음에 그 스태그플레이션 상황에서는 미국이 좀 더 안정적이지 않나 이제 그런 상황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이제 원화 약세나 NT 달러, 대만 달러의 약세는 이제 두 가지 측면에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는 이제 글로벌리 달러가 워낙 강하니까 지금 초강세를 보이니까 그 반대편에 있는 통화, 그게 뭐 일본 엔화건 대만 달러건 한국 원화건 다 약세를 보이는 거고, 그다음에 한국과 대만 같은데 특히 외국인이 현지 주식을 팔고 그 판 것을 달러로 환전을 해서 달러로 갖고 있으니까 그것에 영향을 받는데 우리가 이제 그 알아야 될 것은 주가는 장기적으로 우상향을 하죠. 왜냐하면 기업 이익이 멀쩡한 좋은 기업들은 이제 기업 이익이 증가하니까 주가는 기업 이익만큼 장기적으로 올라가는데 환율은 그 상대 가치예요. 그렇죠? 두 가지 나라의 그 어떠한 그 통화의 상대 가치를 하기 때문에 그 나라가 그 외환 그 위기를 겪지 않는 이상 결국은 한 방향으로 가지 않고 다시 그 원래 상태로 그 돌아가려는 항상 그런 그 경향이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상대 가치니까. 그래서 네. 이제 가령 제가 95년에 그 JP 모건 홍콩에서 그 소니를 커버했는데 그때는 yen 달러가 74였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환율이 강했는데 요즘 우리가 얘기하는 게 136을 돌파했다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예. 근데 이제 여기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 yen 달러의 장기 환율 추세인데 지난 20년 동안 125, 130 정도 가는 국면이 현재를 포함해서 3번이 있었는데 결국은 다시 또 yen 달러 환율이 밑으로 내려가는 다시 엔화가 강세가 되고 달러가 약세가 되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데 네. 제가 다음 페이지에 조금 더 그 이유를 설명을 드리겠지만 결론은 금년 하반기에 일본이 초저금리 정책을 포기함으로써 지금 달러 강세가 리버설이 될 것 같다. 그리고 이제 그런 그 모멘텀은 지금 헤지펀드들이 엄청나게 그 옌 캐리를 해서 yen으로 빌리고 달러에 포지션을 하는 그 데리버티브 파생 상품을 많이 갖고 있는데 이제 그것이 풀리면서 옌 달러 환율도 하반기에 반대 방향으로 가고 이제 그것이 그렇게 되면 뭐 대만 달러, 원화 단 그 강세로 다시 이제 전환이 되면 외국인 순매도가 어느 정도 잦아들고 순매수로 전환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환율이 되게 중요한 것 같고 지금 예. 너무 우리가 30년 동안도 보지 못한 너무 익스트림한 상황이어서 지속까지 가능하지 않다. 그래서 이제 그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 네네. 이게 이제 파이낸셜 타임스의 그림인데 10년 국채 금리 기준으로 일본의 그 정부 국채 금리 뭐 아직도 뭐 0% 근처에 거의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여름 7월부터 현재까지인데 근데 미국은 뭐 작년 한 여름에 7, 8월만 해도 1% 초반대였죠. 금리가 지금 이제 2.9%까지 올라왔는데 그래서 그 두 국가 사이의 금리가 차이가 나면서 아까 말씀드린 헤지펀드가 이런 그 트레이드를 많이 하고 그다음에 일본에는 개인들이 그 환 투자를 많이 해요. 왜냐하면 일본에 이제 금리가 워낙 낮으니까. 그래서 이제
그 해외에선 이걸 와타나베 부인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와타나베 부인, 그 와타나베 로컬들이 부인. 예. 투자한 이런 것들이 옌 달러가 올라가는 걸 좀 가속화시켰는데 결국은 이제 일본 중앙은행이 지금 너무 이 부분이 부담이 됩니다. 그리고 여론도 지금 비우호적이고 그다음에 이제 신임 기시다 총리한테도 정치적인 부담이 돼서 저금리 정책을 포기할 것이다. 왜냐하면 실제 효과가 별로 없으니까. 그리고 이제 노무라 증권, 일본의 이제 최대 증권사 금융기관의 CEO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최근에 엔화가 너무 약세니까 외국인들이 포트폴리오 투자든 직접 자산을 투자하는 사모펀드든 일본 자산이 너무 싸다고 생각해서 자금이 많이 오르고 그다음에 이제 그 방문 요청이 많다. 그래서 그런 국제금융 자금은 중국으로 많이 몰려갔던 게 일본으로 금년 하반기부터 많이 가지 않을까 이제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엔화에 대한 수요가 이제 하반기 들면 좀 강해지고 달러가 이제 최근에 보면 인플레에 대한 우려가 좀 잦아들면서 미국의 금리도 조금 내려오는 그런 양상을 보면 하반기에 어느 시점이 되면 지금 달러 초강세가 조금 리버설 반대로 갈 가능성이 있다. 이제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아시아 시장을 보는데 되게 중요하죠. 외국인 그 펀드 플로우, 그 외국인 자금 그 추이에 있어서. 예. 그 혹시 중국 시장이 최근에 많이 올라가고 있는 상태잖아요. 근데 그렇죠. 이 중국 시장을 뭐 다른 이제 아시아 국가들이 조금 따라가면서 좀 어떤 이게 강세가 좀 보여지고 거기에 따른 뭐 외국인 자본이 좀 일찍이 좀 들어올 수도 있는 시나리오도 있나요, 혹시? 그러니까 지금 뭐 중국이 이머징 마켓 MSCI 지수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죠. 그러니까 1등이 중국, 2등이 대만, 예. 3등이 인도, 이제 한국이 4등인데 대만하고 한국은 아까 우리 그 그림에서 보여온 것 같이 그러니까 방향성에 있어서 이제 같은 움직임을 할 수 있지만 중국은 좀 틀린 것 같아요. 그래서 예. 여전히 최근에 뭐 중국 그 주가가 많이 6월 달에 반등을 했는데 하이 퀄리티 마니는 아니고 메인랜드 본토의 돈들이 자기 나라 기업을 주식을 산 그 수급 측면이 많거든요. 어. 그래서 국제금융에서는 여전히 중국을 과연 투자를 해야 되는가, 어. 어떤 방식으로 투자를 해야 되는가, 이제 영어로는 그런 표현을 쓰거든요. Is China investable? 어. 그러니까 이제 그런 면에 있어서는 중국의 반등이 한국, 대만의 뭐 아니면 아시아 전체의 펀더멘털을 이렇게 긍정적으로 예. 이렇게 볼 수는 없다. 뭐 아. 그렇게 좀 약간은 조금 보수적으로 입장을 취하는 게 네.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아까 저희가 잠깐 또 언급을 해 주셨던 TSMC. 예, TSMC가 최근에 좀 좋지 않은 이런 뭐 이제 기존에 있었던 여러 고객사들의 어떤 오더를 많이 컷을 했다. 한 10% 정도 컷을 했다. 이런 이제 뉴스가 떠오르면서 반도체 시장이 전체적으로 또 좋지 않은 그런 시장인데 어떻게 봐야 될까요? 예. TSMC를 이제 제가 얘기하는 게 물론 이제 다음 주 목요일 7월 14일 날 이제 2분기 실적을 발표를 해서 그렇지만 예. 저희 그 서학개미 분들이 TSM 미국 그 ADR을 살 수 있어요. 그 티cker 코드가 TSM이고 네. 이미 20여 년 전부터 음. 그 TSMC는 대만의 타이베이의 로컬 원주가 상장돼 있지만 그 상장 주식의 상당 부분을 미국에 상장시켜서 그 유동이 많이 되고 실제 반도체 지수들의 ETF에 전 세계나 미국 ETF에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직접 투자할 수도 있고 삼성전자나 그다음에 지난주에 실적이 발표된 마이크론을 이해하는데 TSM의 실적이 되게 중요하죠. 그래서 이제 다음 주 실적이 발표가 되는데 이건 이제 골드만삭스 자료인데 앨런스가 조금 긍정적으로 보는 면은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지금 이제 최근 주가를 놓고 보면 이제 퍼가 한 13배, 이게 한 20배 넘었던 거거든요. 근데 이제 주가가 최근에 뭐 한 50% 가까이 고점 대비에 빠지고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익 추정이 여기서부터 하향 조정이 한 5에서 10% 된다고 해도 여전히 그래도 퍼가 한 14배 정도, 15배 수준이니까 상당히 많이 하락한 게 아닌가. 근데 골드만 애널리스트는 여기서 보는 게 TSMC의 장점이
삼성이나 이 메모리 대비 그 변동성이 좀 적거든요. 왜냐면 비즈니스 자체가 그 파운드리 비즈니스라는 게 원래 그러니까. 그래서 예. 그 하반기에도 그 매출 총이익률이 한 50% 후반대, 여기 보면 58%라고 제가 빨간 박스 안에 표시가 돼 있고, 네. 영업이익률도 한 48%가 유지가 된다고 하는데, 물론 이게 좀 너무 불리시한 것 같긴 하지만, 하여간 조금 하향 조정이 돼도 여전히 마진 고수익성은 유지가 된다. 그래서 이제 여기 그 전망을 보면 이 회사의 장점이 되게 주주 친화적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과거에 보면 최근에 이제 설비 투자가 급격하게 많이 늘어나지만 여전히 배당 수익률이 한 2.5, 3%쯤 되고 이 회사는 이제 버는 돈의 순이익의 한 6, 70%를 거의 항상 그 배당을 해왔고 네. 그다음에 이제 밸류에이션이 한 20배 넘던 게 한 13배, 14배로 내려왔으니까 우리가 관심을 가질 만하고 근데 이 회사의 약간 그 비즈니스 모델이 조금 바뀐 부분이 네. 과거에는 그 설비 투자를 되게 여기 이제 그 10억 달러 기준으로 설비 투자를 우리가 이제 연도별로 보이시는데 한 100억 달러에서 150억 달러를 2020년까지만 해도 했는데 작년에 300억 달러를 투자했고 설비 투자를 그다음에 금년에는 400억 달러. 그러니까 삼성전자만큼 이제 설비 투자를 해요. 근데 이제 여기는 디램 하는 데가 아닌데 그러니까 전 세계의 공장을 그렇게 많이 공격적으로 늘린다는 얘기죠. 그래서 투자가들이 여러 가지 그 외국 그 증권사들 자료를 보면 여전히 그 TSMC에 대한 긍정적인 뷰는 많이 유지를 하는 것 같아요. 그 네. 펀드 매니저들이. 그래서 우리가 한번 관심을 좀 가질 만하지 않나 이제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네. 그리고 지난번 한번 업데이트 해주셨던 게 테슬라가 최근에 22% 가격 인상 뉴스가 있더라고요. 그거 어떻게 봐야 될까요, 교수님? 그렇죠. 그러니까 그 여기 그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 제가 지난주에 나와서 했던 얘기인데 지난 1년 사이에 지금 모든 가격이 다 오르니까 자동차 뭐 반도체 값, 부품값이 오르니까 1년 사이에 내연 기관들은 차값이 14% 올랐는데 국내에서도 보면 현대차, 기아차 값이 많이 오르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 전기차는 테슬라를 필두로 1년 사이에 차 가격이 22% 올랐다. 그래서 결국 요 부분을 2분기 실적, 그 우리 7월 22일 날 발표되는데 가장 핵심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전 페이지로 다시 이제 그리 보여주시면 테슬라 Vehicle Production and Delivery 여기 보면 이제 아까 뭐 말씀하신 것처럼 25만 5천 대가 이제 2분기에 이제 인도가 됐는데 그 전문가들 분석을 보면 5월 달에 상해 공장이 거의 쉬면서 한 10만 대 정도 생산 차질이 있었던 걸로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요거는 뭐 실적 발표할 때 나오겠죠. 그러면 한 35만 대를 생산할 수 있었는데 25만 대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는 보통 그 컨센서스라는 게 애널리스트의 추정치인데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애널리스트의 추정치는 약간 레깅 한다 그렇잖아요. 팩트를 확인하고 다운그레이드를 하니까. 그래서 실제 펀드 매니저들, 바이사이드 운영하는 사람들의 기대치는 요거보다 좀 더 보수적이어서 실제 뭐 그 좋은 수치는 아니지만 그렇게 아주 나쁘게 우리가 볼 필요는 없다. 25만 5천 대를 이제 그런 말씀을 드리겠고 예. 우리가 이제 그 7월 20일 날 그 실적 발표할 때 이런 점들을 놓고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2분기 실적은 뭐 좋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결국 그 자동차라는 것은 그 장치 산업이니까 가동률이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공장이 쉬면 고정비는 그대로 드는데 그 대당 그 원가가 이제 올라가는 거죠. 그리고 이제 신규 그 기가 팩토리, 베를린, 오스틴에 있는 기가 팩토리들이 항상 그 공장을 새로 초기 가동을 할 때는 비용이 많이 들어가고 실제 물량은 많이 안 나오니까 네. 그래서 2분기 실적은 좋지 않을 것인데 어느 정도 주가에 녹아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뭐 700달러 수준이면. 근데 이런 질문들을 우리가 좀 해보고 그 유익 있게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네. 첫 번째는 4680 그 큰 배터리가 이 회사의 그 대량 생산과 이제 원가에 되게 중요한데 그 일론 마스크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약간 텍사스 기가 공장에 이 그 배터리 셀 양산에 조금 문제가 약간 차질이 있다. 뭐 이런 거 램프업을 하는 단계에서 항상 있을 수 있는데 그런 예. 얘기를 했고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이제 반도체나 부품의 그 공급망 문제. 네. 그다음에 이제 이런 얘기도 나와요. 그 세 번째는 지금 이제 모델 Y를 7월에 주문하면 내년 한 초에 그 인도를 받거든요, 미국에선. 근데 워낙 가격을 테슬라가 많이 올렸고 지금 이제 내구재 소비가 위축이 되니까 전기차도 결국 그 경기 위축에 영향을 받는 게 아닌가. 그래서 수요, 주문 이런 잔량 이런 것들. 그다음에 이제 네 번째는 매출 총이익률 자동차 부분에 왜냐하면 이제 결국 원가가 올라가고 그 부분을 가격으로 전가시켰는데 결국 그게 넷이 돼서 마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 그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드린 텍사스 베를린 공장의 그 공장이 풀 가동으로 얼마만큼 빨리 가고 있냐. 마지막으로 이제 셀프 드라이빙 관련돼서 최근에 이제 논란이 많은데 이런 한 5가지, 6가지를 체크해 보면 우리가 7월 22일 실적 때 되게 중요한 그 포인트를 놓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예. 야, 테슬라 저 6가지가 정말 핵심적인 요소네요, 정말. 포인트가 잘 정리됐네요. 예. 사실 저 기가팩토리가 돈을 먹는 용광로다.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일론 머스크가. 그래서 엄청나게 또 실망을 하고 있는 그런 부분인데 사실 테슬라가 국내 투자자분들이 한 15조 원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렇죠. 예. 네. 그래서 이제 뭐 엄청나게 많은 분들이 좀 관심을 좀 가지는 실적이 아닐까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듭니다. 그게 이제 그 예. 일론 머스크의 그 노련한 그 커뮤니케이션 기술 같아요. 그래서 이제 원래 그 주주나 투자가와 커뮤니케이션 할 때 이제 가장 그 요령이 under promise over deliver. 그래서 이제 실적이 발표될 때가 되면 예. 시장의 기대 수준을 낮추고 그 낮아진 기대 수준보다는 조금 높은 실적을 발표하는 게 이제 그 요령인데 예. 뭐 지나가는 소리 같이 이제 그 용광로 얘기를 하면서 2분기 실적은 별로 안 좋을 것을 이제 간접적으로 일론 머스크가 이제 그 전달을 한 거죠. 예. 그래서 뭐 그거는 사실일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예. 보정비가 많이 들고 실제 물량은 당장은 안 늘어나니까. 예, 알겠습니다. 자, 교수님, 저희 최근에 뭐 좋은 주식 연구소 영상 많이 좀 업데이트는 좀 되고 있나요? 네, 그래서 일단은 그 여기 그림에는 마지막 페이지 안 나와 있는데 제가 네. 어제 그 우리나라 시장 관련돼서 그 영상을 찍어서 목요일 날 올라갈 거예요. 코스피는 매력적이다. 리스크 리워드가 이제 유리하다. 예. 2,300이면 이제 그런 영상을 찍었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그 반도체 얘기를 우리 정인선 작가를 모시고 한 게 반응이 되게 좋아요. 그래서 1부, 2부는 오늘 방금 전에 올라간 것 같은데 첫 번째 1부는 삼성이 파운드리에서 TSMC와 격차를 좁히기 어렵다. 그래서 상당히 댓글이 여기 좀 화제가 됐고 반대하는 사람들도 많고요. 그다음에 이제 2부에서는 우리 좀 전에 얘기한 테슬라의 자율주행 칩을 삼성전자에 이제 위탁 생산을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전 이건 몰랐는데 그거 관련된 비하인드 스토리. 뭐 그래서 재미있는 반도체 얘기가 많이 올라가 있고 여기 한번 보시면 되게 재미있고 그다음에 이제 지식 축적에도 좋은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너무 기대됩니다. 지금 TSMC 나오는데 격차 좁히기 어렵다. 이렇게 민감하죠. 민감할 수 있죠. 일단 댓글부터 먼저 확인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예. 네. 자, 교수님 오늘 뭐 멀리서 지금 새벽이신데 너무 감사합니다. 아침에 너무 일찍 일어나셔가지고 고생 많이 하셨을 것 같아요. 뒤에 또 이제 해가 이렇게 커피 한 잔 마셨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교수님 언제 오시나요? 한국에? 저는 8월 10일 날 귀국합니다. 이제 한 달 좀 남았네요. 알겠습니다. 저 한 달 뒤에 그 안에 이제 또 배울 수 있으니까요. 예, 글로벌 라이브에서.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연세대학교 이남우 교수님이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교수님. 네. 투자 위더 스타 본선 2라운드 총 7명의 치열한 경쟁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자, 본선 2라운드 주제는 바로 향후 가장 유망하다고 생각되는 산업과 탑픽을 선정하라. KB증권 신동준 상무님 모셨습니다. 파이널 라운드에 진출할 4명의 참가자가 오늘 결정됩니다.